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전망대 한상환입니다. 오늘은 세계경제보다는 우리 국내 경제, 그것도 요즘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 거래량이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가량 늘었고,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도 한 25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고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 뭐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업은행의 부동산 팀장님이시죠, 김연화 팀장님 모시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뭐 회복된다 그러고 기대감도 커지고 뭐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살 때인가요? 예, 작년 대비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가격 상승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투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투자 수요자분들은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실수요자들,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갈아타는 그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 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이 좀 집값이 뛴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처럼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옛날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강남의 소형이 지방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중대형이 갔다가 또 그것이 퍼져나가는 이런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면 안 되고 지역별로 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과거의 부동산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중심의 축은 아무래도 강남의 재건축이었고요. 강남의 재건축의 가격이 상승하면 인근에 있는 일반 아파트, 뭐 주상복합까지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곧바로 이제 한강을 넘어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인천과 경기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유인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이러한 일반 패턴하고는 약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재건축 가격이 아파트 사실상 뛰는 건 맞지만 뛰는 요인들은 정책적인 배려와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공존하면서 가격 상승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과거처럼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가 지금 그 부동산 대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쭉 봐온 바는 정부가 부양책, 아주 커다란 부양책을 한 3번쯤 내놓으면 그때쯤부터 돌아서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부동산 억제책을 큰 거를 또 한 3번쯤 내놓으면 그때쯤부터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부가 본격적인 부양책을 이명박 정부 때는 본격적으로 쓰질 않았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면서도 본격적인 대책들을 몇 번 내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3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작년 한 해에만. 이번에 또 좀 뭐 추가적인 규제 하나,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모계지, 그 공유용 모계지 더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 정부가 이런 내놓은 대책들이 조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조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국회에서 또 통과돼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9일 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폐지 얘기입니다. 원래 2006년도부터 적용된 이 법은 개발 이익에 대한 50% 이상을 국가에 환수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됐던 지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 이익 부담금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걸 폐지하겠다. 다만 이 법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지만 네. 예, 이 법에 대한 폐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네.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예, 낮춰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원래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한 그 입주자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원칙이 이번에는 완화가 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입주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규제를 거의 대부분 다 네, 풀어버리는 갖고 거예요? 있는 예, 규제가 사실상 지금의 부동산 경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없죠. 때문에 예, 네. 규제분들이 대부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때. 그러면서 실제로 뭐 그 정부 초기에 그 허용해 줄 것처럼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다 이렇게 비난을 좀 하고 나서니까 좀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 강남 재건축 쪽에 집값이 그때 무지하게 뛰었었단 말이에요. 네. 무지하게 너무 뛰어서 부동산 버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도 높은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4년 내내 부동산 가격을 꽉 잡아놓은, 예, 굉장히 잘 부동산 가격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가 되긴 했는데, 요번에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처럼 이게 혹시라도 투기나 버블이나 뭐 이런 게 또 다시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통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주 개념보다는 네. 투자 개념에 강한 그런 굉장히 예, 많죠. 투자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그 계층이나 예, 네. 그런 그 투자 목적을 보면은 네. 예, 본인이 주택을 거주하면서 자녀분을 위해서 예, 하나 더 산다. 예, 증여를 하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지역으로 옮겨 타겠다라고 갈아타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실거주 개념에 가까운 분들이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처럼 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재건축 종목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요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가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게 예, 확산이 될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버블이 크게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좀 사지 말아야 되겠네요. 사실 그거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면서 여쭤본 건데, 사기는 저는 네. 실제 실거주 목적은 아니니까. 네. 그럼 사지 말아야 되겠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은. 그죠? 모든 투자자들은 이제 실거주와 더불어 나중에 매각 후에 양도 차익을 바라보는 두 가지 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심리인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부분을 개념은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거주 개념에 가깝다라면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전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라고 하는 게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값을 다 올려놓은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값 너무 싸다. 그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아직 집을 안 산 X세대나 그 아래 세대들은 집값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집을 안 사고 다 전세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전세값이 이제 치솟아 올라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 전세값의 급등이 그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세값이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올라갈수록 그 젊은 친구들이 전세로만 몰려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멈추지 않겠나.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더라 말이죠. 앞으로 전세값 더 올라가나요? 지난 5년 동안 전세 가격이 한 33% 정도가 상승이 됐었는데요. 네. 예,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은 체감으로는 33%가 아니라 2배인 것 같아.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네. 예, 계열성이 강하다 보니까 차이가 네. 날 수밖에 없고 네. 예, 평균치가 지금 33% 정도에 이르는데 네. 예, 전세 가격이 올해는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로의 그 이동은 매매에 대한 시세 차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전세 물량이 확대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임대로의 매매로의 수요 전환은 상당히 제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네. 그 전세의 수요자들이 매매 쪽으로 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최근에 전세가율이 강북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세가율 한 60%에 해당이 된다면 집을 샀죠. 매매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나타났었는데 네. 현재는 전세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로의 전환이 눈에 띄진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는 그러한 대출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경매나 혹은 가격이 싼 금배 위주로 해서 매매로의 수요가 있긴 합니다. 요즘 좀 제한적으로 돌고 있다. 예. 그렇다면 얘기는 전세가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제가 지금 사실은 전세 살거든요. 아, 예. 이번 8월 달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리 봐도 한 50%는 올려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거든요, 지금. 50%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요즘 전세 가격 올라간 거 보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해서 그 동네가 한 50% 가까이, 한 30%, 40%? 많게는 한 50%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제인데, 여기 이제 그 버블 세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버블 세븐은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아요? 버블 세븐이 그동안 집값이 많이 꺾였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꺾인 게 버블 세븐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버블 세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버블 세븐이라는 그 의미가 희석화된 지는 좀 오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과거에 그 부동산 가격의 중심이 축이었던 7개 지역이 네. 다 그 갖고 있는 개별 호재와 혹은 그 공급으로 인해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적으로 분당이나 네. 용인 같은 경우는 가격의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심했죠. 예.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광교라든지 네. 예, 혹은 판교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주변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예, 지금은 일부 조정을 받았고요.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일부 그 가격의 하락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재료를 좀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네. 뭐 분당이나 용인 이쪽은 굉장히 제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만. 네. 자, 부동산 분위기 어쨌든 지금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에 비한다면 눈에 네. 띄게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씩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집 살라고 하시는 분들 좀 그래도 여전히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잘못해서 그 버블 끼는 데 가서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예,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배려, 예를 든다면 취득세 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감면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네네. 혹은 19일날 발표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이나 그 이전에 대비한다면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네. 사실상 실수요자나 즉 주택이 없던 분들 혹은 주택을 갈아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기회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자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은 당분간 확보하는 것들이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가계 부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네. 금리 인상을 고려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너무 무리하게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거나 그러진 않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행 부동산 팀장 김연아 팀장님 모시고 여태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제는 조금은 좀 온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특히 강남 재건축,
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도 아니고,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좀 보다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